잠시만요. 증명. 자, P이면 Q이다 해서 P를 뭐라 불러요? 가정. 자, Q를 뭐라 불러요? 결론이거든요. 결론이요. 그래서 가정과 결론으로 나눠가지고 가정을 이용해가지고 결론을 직접 맞다고 보여주는 것을 방금 내가 단어 썼는데 가정증명. 직접 보여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직접 증명. 직접 증명법이라고요. 근데 항상 직접 증명할 수가 없어요. 없거든요. 어쩌면 어떨 때는 이 가정이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법을 쓸까요? 그거는 간접증명법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간접증명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배울 게 하나가 있어요. 대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모든 초점은 어디에 주어지냐면 바로 증명에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근데 이 단어를 체크한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자, 여러분 동그라미 별표할게요. 자, P이면 Q 앞에 무슨 단어가 있죠? 명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명제. 선생님, P하고 Q는 조건이라고 안 했나요? 라고 공부자 남았죠? 네. 근데 이때는 이것도 뭐가 된다? 명제가 명제가 됩니다. 된다. 왜냐하면 보시면 X는 2이면 자, X 제곱은 4다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면을 기준으로 해서 자, 앞부분 볼게요. 자, X는 2다. 자, 명제입니까? 조건입니까? 조건. 조건입니다. 왜냐면 X는 이 문자 들어가 있잖아. 맞죠? 그럼 얘도 뭐가 돼요? 조건 맞나요? 네. 근데 이렇게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X는 2면이란 말은 뭐냐면 이게 가정이기 때문에 여기 X에다 뭐를 대입해도 된다? 2를 대입해도 되는 거야. 그럼 2를 제곱하면 4 되는 거 맞아요? 네. 이런 분명히 맞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참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 부른다?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제가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웠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건 뭐였냐면, 여러분들 안 배웠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건 뭐냐면, 앞에 말대로 말 그대로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그냥 뭐다? 명제라고 한 거고요. 네. 고등학교 1학년에서 명제는 그냥 기억하십시오. 무슨 문을? 조건문을 그냥 명제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룰 명제는 전부 다 뭐다? 조건문이다. 그러면 뭐와 뭐를 구분하셔야 되냐면 가정과 결론을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면 앞부분이 그냥 뭐다? 가정, 자, 뒷부분이 뭐다? 결론. 결론이에요. 요거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명제에서는 참이 되는 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얘가 맞는지 틀린지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맞죠? 네. 자, 근데 이게 구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도입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참되게 하는 것은 무슨 집합이라고 했죠? 진리 집합이라고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진리 집합 간의 관계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P는 4의 양의 약수이고요. Q는 우리가 X는 8의 양의 약수라고 했을 때 자, 볼게요. 4의 양의 약수는 뭐가 있죠? 1, 2, 4가 있죠? 네. 자, 8의 양의 약수는 뭐가 되냐면 1, 2, 4, 8이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X에다 1을 한번 대입을 해봐요. 왜냐면 여기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 있는 걸 다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자, 1은 4의 양의 약수이면서 8의 양의 약수 되는 거 맞나요? 네. 맞죠? 자, 2는 4의 양의 약수이면서 8의 양의 약수 되는 거 맞나요? 네. 자, 4는 양의 약수이면서 8의 양의 약수 되는 거 맞나요? 네. 다 되죠? 네, 네. 그래서 이건 뭐다? 3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가정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다 있기 때문에 결론에 결론에 모두 있기 다 때문에. 있기 때문에 항상 뭐다? 참이 되는 3이다.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참 거짓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가정의 진리 집합이 결론의 부지진리 집합 안에 전부 다 뭐다? 포함이 될 때 그때 뭐가 된다? 참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프린트에 보시면 P이면 Q이다의 참 거짓은 뭐냐면 P가 Q의 부분 집합이 되면 뭐다? 참이고요. 포함강의 성기반대는 뭐다? 거짓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고 요거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거꾸로 하더라도 뭐가 되겠어요? 뭐다? 요거는 참입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도 뭐로 연결되고 있어요? 이면. 이면이죠. 그래서 항상 이게 수학에서는 조건문이 항상 쓰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거짓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포함강의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린 게 이거였습니다. X는 6의 양의 약수이면 X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X가 자, X는 만약에 8의 양의 약수이다. 어제 수업 들은 친구들 기억나시죠? 네. 맞나요? 네. 이거는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이요. 얘는
거짓입니다. 왜 거짓이냐면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6의 양의 약수는 뭐 있냐면 1, 2, 3, 6이 있고요. 8의 양의 약수는 뭐가 있냐면 1, 2 뭐다? 4, 8이 있는데 딱 뭐가 안 되죠? 6이요. 여기 보면 일단은 3이 안 돼요. 네. 왜냐면 3은 6의 양의 약수이지만 8의 양의 약수는 될 수가 없어요.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얘를 자, 뭐라고 반례. 부른다? 반례라고 부르고요. 우리 반례. 책에 있어요. 자, 책이 어디 있냐면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이 박스 밑에 반례라고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반례가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거짓이 돼요. 자, 그리고 뭐도 6도 안 되죠. 맞나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거짓이 되는 이유가요. 자, 그러면 집합으로 나타내 볼게요. 얘가 P, 얘가 뭐다? Q다라고 하면 무슨 집합이 생겨버립니까? 교집합이 교집합. 생겨버리죠? 네. 그럼 교집합은 뭐가 되냐면 1, 2가 되고요. 여기는 3, 6, 그 다음 뭐다? 4, 8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물어볼게요. 발레가 속하는 집합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발레가 속하는 집. 발레가 속하는 집합이 여기입니다, 여기. 네. 맞나요? 그래서 P 빼기 빼기 뭐다? Q가 바로 발레가 속하는 집합이 된다. 되는 거거든요. 맞죠? 네. 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된다면, 여기가 하나도 없다면 뭐가 되겠어요? P는 Q. 그죠? 항상 맞는 거 아니야? 공집. 틀린 경우가 없어져 버리니까 맞죠? 네. 그러면 P에서 Q를 뺀데 공집합이 되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뭐다? P가 더 작아야 돼. 작아야 돼. 맞죠? 예. 그래서 1회나 절에나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가정의 진리집합이 어디에 포함되어야 된다? 결론의 결론의 진리집합에 진리집합에 포함이 포함돼야 돼야지만 뭐가 된다? 3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뭐다? 결론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여기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참 거짓이요. 이렇게 항상 집합으로만 구할 수는 없어요. 없어요. 맞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프린트 볼게요. 확인 1번에 보면, x가 y보다 크면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봤잖아. 맞죠? 네. 자, 이거 어떻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3이 거짓일 수도 있고 참일 수도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왜요? 참 아니면 거짓이에요. 아, 일 수도 있고가 아니고, 이거 명대는 딱 구분이 됩니다. 참 아니면 거짓 이렇게 되거든요. 참. 이거는, 거짓. 이거는 참입니다. 왜죠? 왜일까요? X가 일단은 Y보다 자, 일단은 집합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요거 한번 집합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집합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이수분해 됐겠죠? 네. 이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X는 x 플러스 y에 x 마이너스 y가 0보다 크다 되는 거 맞나요? 네. 그럼 이걸 풀면 어떻게 되냐면, x는 뭐다? 뭐가 큰지 알 수는 없구나. 네. 자, 근데 이거는 그럼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운 건데요. 네.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2가 되면 x 되지. 제곱이 잠깐만. 1이고 이거 거짓이네. y가 4가 되니까. 미안합니다. 역시. 미안합니다. 그럴 수 있... 막 증명하려다 보니까 틀린 게 나오네. 네, 이거 거짓이죠. 자, 지금 제가 갑자기 이게 집합 관계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런데요. 요거는 사실은 뭐를 봐야 되냐면, 발레를 하나만 봐도 됩니다. 네. 아까 설명 시작할 때 막 좀 섞인 것 같아. 자, 그럼 x가 y보다 크면 우리가 제곱에서도 크냐? 이거 대표적으로 거짓인 명제인데 내가 조금 순간적으로 좀 착각을 했나 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양수하고 음수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1은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훨씬 더 뭐다? 커요. 근데 제곱은 하면 어떻게 돼요? 크지 않죠?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명제 참거짓을 볼 때는 우리가 뭐를 들어보는 게 좋냐면 발레를 우리가 들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참거짓을 구분할 때는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도입한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를 더했더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프린터하고 교과서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절대값 x하고 절대값 y를 더했더니 0이래. 네. 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절대값 x하고 절대값. 이것도 하나 좀 기억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뒤에 명제에서 많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더해서 0이 되는 경우는요, 크게 사실은 두 가지예요. 어떻게 두 가지냐면, 둘 다 뭐든지, 동시에 0. 0이든지, 절대값은 갖고 부호는 뭐 하든지, 다르든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맞죠? 그런데, 절대값은 항상 무슨 수다? 양수란 양수. 말이야.
그래서 절대값끼리 더했는데 0이란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요. 무조건 하나 좀 0. 적어놔 주세요. 둘 다 동시에 뭐다? 0.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둘 다 동시에 0이면 보세요. 제곱에서 더해도 0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아요. 맞죠? 그래서 2번은 뭐다? 참이다 라고 보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명제가 좀 어려우니까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배운 모든 수학이 전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이 약간 애매할 경우는 뭘 하나 들면 된다? 발레를 발레. 하나 들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의 결론이었습니다. 아까 풀이를 하나 좀 잘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근데 뒷부분 대표유형 공략하기는요, 요 다음 시간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 뒷부분 조금 풀이가 어려워. 자, 그래서 오늘은 개념 위주로만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볼 게 뭐냐면 이런 부등식이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뭐가 명확하게 나오냐면 해를 명확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해를 모아놓은 것이 해집합이라는 설명을 드렸죠. 네. 그 해집합이 무슨 집합이 되냐면 진리집합이 돼요. 그래서 방정식이나 부등식으로 연결된 문장에서 우리가 보통 참 거짓을 구분할 때는 무슨 관계? 포함 관계를 주로 사용하면 좋고요. 아까처럼 방정식이나 부등식이 아닐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직접 증명하든지 발레를 들어서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학원 다닌 친구들 그거 두 가지로 크게 배우셨을 거예요. 화살표법하고 그 다음에 포함관계,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푸는 두 가지가 보통 이렇게 쓰이는 거거든요. 네. 자, 되겠죠? 네. 네. 자, 그래서 결론 그냥 정리합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을 우리가 참거짓을 볼 때는 뭘 보라고요? 포함 관계를 주로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뭐다? 발레를 따져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여기까지 했었어요. 네, 그다음 오늘은 이제 요거를 이제 할 건데요. 자,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참거짓 한번 볼게요. 자,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다음 문장을 읽고 참거짓 중 알맞은 것을 우리가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모든 정사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입니까? 네. 네, 맞아요. 맞나요? 네. 자, 모든 동물은 알을 낳는다. 아니요. 아니죠. 우리가 뭐다? 우리가 포유류는 뭐다? 새끼 낳잖아? 네. 맞죠? 자, 그럼 요거는 방금 뭐라고 했냐면, 자, 그러면 모든이 들어갈 때 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 맞아야 돼요. 네. 단 하나의 틀린 경우도 없어야 돼. 네. 그럼 이때는 진리집합이 뭐가 돼야 되냐면, 바로 뭐가 돼야 된다? 바로 전체 집합이 돼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근데 모든이 들어갈 때, 그럼 얘는 아까 뭐라 했지? 거짓이라고 했죠? 네. 요거는 뭐가 되냐면, 단 하나라도 뭐가 되겠어요? 틀리면 틀린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이런 성질을 가집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어떤 포유류는 바다에 산다? 맞아요. 이 맞죠? 자, 뭡니까? 참. 뭐 어떤 동물이 있어요? 돌고래. 돌고래 있잖아. 돌고래도 있고, 맞나요? 네.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그게 뭐만 아니라면? 바- 영- 공집합이 아니고 하나라도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참이 되는 거예요. 참. 어떤이라는 단어는. 네. 근데 어떤 아이 허수를 제곱한 수는 양수입니까? 이런 경우 찾을 수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그게 뭐가 되면 공집합이 돼버리면 그거는 뭐가 된다? 거짓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장으로 우리가 보통 이게 맞는지 틀린지 보는 경우가 많잖아, 그죠? 네. 그래서 어떤 단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뭐하다? 달라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그 설명이에요.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 프린트를 보셔도 어떻게 되냐면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이때는요, p가 u 전체 집합이 된 뭐다? 참이다. 그러니까 다 맞아야 된다 이 소리야. 맞죠? 네. 근데 u가 아니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라도 틀리는 경우가 있으면 거짓이 돼요. 거짓. 그래서 아까 이게 뭐다? 발레가 되는 된다.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공집합만 아니면 돼. 그래서 단 하나라도 있으면 뭐가 된다? 참이 되는 거고요. 하나도 없어져 버리면 그때는 뭐다? 거짓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아까 여기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좀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쉽게 구분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 부분 별표 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만 별표 치시면 되겠고요. 아까 우리가 개념 열기에서 봤던 그런 부분이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모든, 그 다음 뭐다, 어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요, 엄청나게 진도 빨리 나갈 수도 있는 파트예요. 왜냐면 전부 다 뭐 하기 때문에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왜 저러지가 아니고 그냥 뭐다 외우는 부분이 됩니다. 자, 볼게요. 명제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은 16이다 해서 그럼 참일까 거짓일까?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은 16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왜냐면 이거는 뭐밖에 없다. 마이너스 4하고 뭐다? 4밖에 없잖아. 그러면 모든이 들어가면 이게 뭐야? 실수 뭐다? 전체들이 뭐 전체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다? 거짓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은 16이다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맞아요. 맞겠죠, 그죠? 맞나요? 왜냐면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가 된다? 참이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 하나에 따라서 답이 완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전체 집합이 U-2에서 2까지입니다. 자, 여기 대해서 진리 집합을 구하고 명제의 참 거짓을 한번 판별해 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이란 말은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요 안에 들어가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다 들어갑니까? 네. 다 들어가지요. 맞잖아. 왜냐면 요거 진리 집합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x는 뭐다? 우리가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2에서 어디 사이다? 이 사이. 이 사이 되는 거 맞죠? 네. 맞나요? 그럼 요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뭐가 된다? 참 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리 집합은 여기 있는 전체 집합하고 뭐다?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합시다. 무슨 단어? 어떤 x에 대해서 이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요거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는 뭐다? 2보다 뭐다? 커요. 크다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자, 그럼 볼게요. 진리 집합은 뭐가 될까? 자, 요건데 요걸 잘 보셔야 돼요. 네. 이 중에서 이거 되는 거 있나요? 없어요. 없죠? 그럼 진리 집합은 공집합이다 이렇게 공집합이다. 보는 거야. 그럼 이건 뭐가 될까? 거짓이요.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어떤 일 때 그 진리 집합이 공집합이 되면 이건 뭐다? 거짓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건 전부 다 증명하는데 필요하기 위해서 잠깐 배우는 것들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하고 어떤 동사가 좀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부정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모든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x에 대해서 p다의 부정은 뭐가 되냐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어떤 x에 대해서 뭐다? p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모든 학생은 양산여고 1학년 학생이다. 맞잖아. 그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아니다. 부정하면 아니다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전부 다 아닐까요? 아니잖아. 아니요? 양산여고 1학년 학생이 아닌 학생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학생은 맞잖아. 어떤 네. 학생은 양산여고 1학년 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모든의 부정은 뭐가 된다고요? 어떤이 되고 그 명제도 뭐가 된다? 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떤의 부정은 뭐가 된다? 모든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아까 진리 집합이 모든은 전체 집합하고 관련이 있었고 어떤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공집합과 관련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맞나요? 그래서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고 그 명제를 부정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모든하고 어떤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모든 직사각형, 정사각형이다의 부정은 뭐가 될까요? 모든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 아니다. 그러면 모든은 뭐로 바뀌어야 된다? 어떤. 어떤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직사각형이다는 뭐다? 직사각형이 아니다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큽니다. 자,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동호 방이 뭐다?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3보다 작다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요. 참일까요? 네. 자, 보세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그럼 이거 뭘까 될까요? 참 맞죠? 하나라도 있으니까 맞나? 그럼 요거 그냥 부정하면 뭐가 되겠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럼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요. 요거는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특히 물어볼게요. 부등식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가 들어갔어요. 무슨 부등식이 될까? 절대 부등식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는 모든 경우에 뭐다? 다 맞아야 되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요거는 왜 배우냐면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여야 될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 그럼 뭘 해야 돼요?
잠깐 반대로 봐야 되죠. 네. 그래서 반대된 명제가 뭐가 되겠어요? 참이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거짓이 되고, 이걸 부정한 게 거짓이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제는 뭐다? 참이 되는 참이에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되는 걸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의 부정은 뭐라고요? 어떤. 그리고 주어진 명제도 부정이셔야 됩니다. 어떤의 부정은 뭐다? 모든. 그리고 명제도 뭐다? 부정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여기 그래서 우리가 집합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부정은 뭐가 될까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적으시고요. 절대값 x는 뭐다? 0보다 작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물어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네. 맞습니까? 얘는 절대값 성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맞나요? 네. 그럼 부정은 뭐가 될까요? 부정은 뭐가 된다? 거짓이 거짓이 되는 된다. 부분입니다. 맞나요? 네. 이거는 우리가 다 맞는 거거든요.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1의 제곱은 0보다 큽니다. 자,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0보다 작습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1의 제곱은 0보다 작습니까?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없지요? 네. 그럼 이거 뭐다? 거짓이야. 거짓. 맞죠? 네. 그러면 부정 한번 해볼게요.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실수 x에 그렇죠. 모든 실수 뭐에 대해서 x에 대하여, 자, 우리가 x-1의 제곱이, 자, 0보다 작다의 부정, 0보다 뭐다? 크거나 같다. 같다예요. 네. 자, 그러면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에요. 얘는 참입니다. 왜냐면 실수 제곱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서. 없어요. 그래서 요걸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를 때 반대로 생각해 볼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예. 오케이? 예. 좀 굉장히 좀 피곤해 보인다. 토요일. 자, 그다음 이번 시험에 자 반드시 아주 많이 나올 부분입니다. 자, 명제의 뭐와 뭐다? 역과 대우예요. 자, 물론 뭐가 더 중요하냐면요, 요 다음 챕터가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챕터가 뭐냐면 바로 명제의 증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 학생들이 좀 어려워요.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 해서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도 그러면 뭐 때문이냐면 말 그대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역은 뭐냐면, 자, 역은 여러분들 무슨 단어가 좀 떠올라요? 역 하면 역 반대. 뭐 기차역도 있지만 또 역지사지란 아시죠? 네. 이 바꿀역자, 반대. 바꿀역자. 그럼 여러분들 바꾸면 뭐와 뭐를 바꿀까? 가정과 결론을 이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그것도 뭐다? 명제가 되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자, 펭귄은 조류이다가 참입니까? 펭귄은 조류이다. 참이죠. 펭귄 네. 세잖아. 맞죠? 그러면 다음 조학생이 말해 참 거짓을 각각 판별하래요. 자, 그럼 어떤 동물이 조류이면 그 동물은 펭귄입니까? 네. 맞나요? 아니에요? 어떤 동물이 조류이면 그 동물은 펭귄이냐? 아니죠. 아니요. 거짓이잖아. 네. 왜냐면 얘를 닭이 있어요. 닭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조류 맞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펭귄입니까? 아니요. 아니잖아. 아니요. 그럼 물어볼게요. 얘랑 이 남학생 상윤이가 말하는 건 무슨 관계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중- 가정과 결론이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요. 아. 역광. 왜냐면 보세요. 펭귄은 조류이다는 뭐냐면 네. X가 펭귄이면 X는 뭐다? 조류이다고 조류이다. 똑같거든요. 맞잖아. 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돼요? 바뀐 거야. 이걸 뭐라 불러? 역이라 불러. 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얘는 맞는데 얘는 틀렸어요. 틀리잖아. 근데 네. 다 틀리는 게 아니고 틀릴 경우도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럼 함부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결론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자, 어떤 동물이 조류가 아니면 그 동물은 펭귄이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이건 더 어렵네. 아유, 진짜. 자, 어떤 동물이 조류가 아니면 그 동물은 펭귄이 펭귄, 아니야.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 뭐가 되냐면 얘가 뭐가 되냐면 오늘 배울 뭐다? 대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아니다 나왔네. 그럼 뭐 한 거다? 부정을 부정을 한 했어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게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만 여러분들 별표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름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새로운 명제를 만듭니다. 자, 새로운 명제를 어떻게 만드냐면, 자, 가정과 결론을 바꿔요. 이걸 뭐라 부른다? 역. 역이라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자, 결론을 뭐 한다? 부정을 한결 가정해 놓고요. 가정을 부정한 걸 어디에 놓는다? 결론에 나와요. 이걸 뭐라 부른다? 대우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내가 학교 다닐 때는 한 10년 전에는요, 하나가 더 있었어요. 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대우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게 이였습니다. 가정을 부정하고 결론을 뭐다? 부정한다. 이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이걸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언니 아들 책, 오빠 아들 책 가지고 있는 친구는 아마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딱 두 가지 역하고 뭐다? 배웁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기 뭐라고요? 반대. 그죠? 가정의 결론을 뭐한 거다? 이렇게 그냥 바꾸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대우는 뭐냐면 일단 결론을 뭐 한다? 부정을 한 걸 어디에? 가정에. 가정을 부정을 어디에다가? 결론에다가 이렇게 적어 놔 주시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 바로 대우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것도 그대로 그럼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은 자, 볼게요. 그러면 확인 3번 한번 볼게요. 확인 3번 프린트에. 자, n이 홀수이면 n 플러스 1은 짝수이다. 있습니다. 자, 역은 뭘까요? 바꿔요. 바꾸잖아. n 플러스 n 플러스 1이 짝수이면 n은 홀수이다. 이게 우리가 바로 역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럼 대우가 되면 어떻게 될까? n 플러스 1이 n 플러스 1이 홀수이면 원래 짝수가 아니면 그냥 홀수거든요. 네. 맞잖아. 뭐는 n은 뭐다? 홀수이다. n은 짝수이다. 짝수이다. 네. 왜냐면 이게 부정을 해주는 거거든. 네. 그게 바로 뭐다? 대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결론을 바꿔주는 걸 뭐라 부른다? 역이라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바꿔주는 걸 뭐라 부른다? 대우 관계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볼게요. 자,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얘는 p, 얘는 뭐다? q. 그럼 역은 뭐가 돼요? 가정하고 결론을 뭐 하면 된다? 바꾸면 되죠. 이게 네. 바로 역이 되고요. 대우는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결론을 부정한 것을 어디다 적는다? 가정에다 적어주고요. 가정을 부정한 걸 어디다 적어준다? 결론에다가 적어주고 그냥 뭐라고 부른다? 대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몇 마디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자, 그럼 이게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봤지만 이 역은요, 우리가 항상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이 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뭐는 항상 참이다? 대우는 항상 참이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자, P면 Q이다가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P가 Q에 포함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대우는 뭐가 되냐면, 대우는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요게 대우되는 거 맞습니까? 네. 가정과 결론을 바꿔요. 근데 지난 시간에 집합의 성질에서 네. 자, P가 Q에 포함되면요, 여집합은 어떻게 된다고 배우셨어요? 반대가 돼요. 여집합은 이렇게 반대가 된다고 배우셨거든요. 네. 맞죠? 네. 그러면 보세요. 납 Q는 뭐가 됩니까? Q의 Q의 여집합이고 납 P는 뭐다? P의 P의 여집합. 여집합이잖아. 맞죠? 네. 그러면 Q의 여집합은 반드시 P의 여집합 안에 포함된다. 포함되기 때문에 얘도 뭐다? 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역은 굳이 필요 없었는데 뭐만 필요한데? 대우가 대우. 필요한데 대우도 어떻게 돼요? 가정과 결론을 부정해서 바꿨잖아. 네. 맞죠? 네. 그럼 뭐가 필요한 거다? 역이 필요한 거야.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역은 항상 참이 안 되지만 뭐는 참이다? 대우는 항상 참이야. 참이다. 자, 그래서 나중에 증명법에 바로 아까 무슨 증명법? 간접 증명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맞나요? 네. 그럼 뭐를 사용할 수 없다고요? 가정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부정을 시켜버려요. 네. 맞죠? 네. 그럼 결론을 부정을 가정에 놔두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대우가 필요하다. 그래서 학원 다니는 친구들 간접증명법 크게 두 가지 배우셨어요. 하나는 방금 말했던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 네. 또 하나는 뭘 배우냐면 귀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 귀류법. 귀류법이 뭐냐면 그래서 가정을 사용할 수 없잖아. 그럼 뭐만 남아있어요? 결론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론이 틀렸다고 시작을 하는 거야. 결론이 틀렸다고 막 보여주는데 그 중간에 틀린 부분이 나와요.
이걸 뭐라는 모순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여러분들 한자 시간에 한문 시간에 모순 배우신 적 있습니까? 네. 모순이 뭐냐면 창과 방패란 소리인데 네. 우리가 옛날에 중국에 이런 장사가 있어요. 창과 방패를 파는 장사가 있었는데 네. 이 방패로만 할 것 같으면 모든 창을 다 맞고 이 창으로 안 할 거면 모든 방패를 다 맞습니다. 다 뚫습니다. 이랬거든.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그러면 두 개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 말이 안 맞잖아. 맞아요. 그래서 틀렸다고 보고 막 하는데 모순이 나왔어. 네. 그럼 뭐가 틀렸을까? 가정. 처음에 네. 틀렸다고 본 게 틀린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부정 배우셨죠? 네. 부정의 부정은 뭐라고? 강한 강한 긍정이다. 긍정. 그래서 이 결론이 틀렸다고 본 게 틀렸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맞다고 보는 거야. 맞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이 명제를 배우는 이유는 뭐다? 증명을 위해서다. 위해서. 맞나요? 근데 명제가 뭐라고? 조건문이야? P이면 뭐다? Q이다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이용해서 결론을 보여줘야 돼. 네. 맞아요. 이게 무슨 법? 직접 직접 증명법. 증명법.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분명히. 네. 맞나요? 네. 그럼 가정을 사용할 수 없잖아? 네. 그때 쓰는 것이 뭐다? 배우. 배우. 맞나요? 그리고 네. 뭐다? 귀류. 귀. 그냥 귀류가 뭐냐면 귀, 돌아갈 귀. 흐를 유자예요. 흐르면 어떻게? 되돌아가. 되돌아간다. 그러면 처음에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잘못된 거잖아?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얘가 맞다고 보여준다고 해서 무슨 법이다? 기류법이다. 기류법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명제가 끝이거든요. 오. 그러면 집에 가서 뭘 보셔야 되냐면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한 거는 고민할 게 전혀 없어요. 없어요.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외워야 네. 돼요. 자, 근데 어디서 끝낸 이유가요. 이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조건에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게 나오거든요. 필요 네.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 부분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부분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고민하면 안 되는데 고민을 고민해야 해서. 된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를 정리를 잘 해오시면 네.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 마무리할게요. 네. 그럼 될까요? 좋아요. 네.